안녕하십니까. 금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빅데이터 기반 수출 진흥형 모델 개발 제안 발표를 맡은 김태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안 발표는 본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안 개요, 제안 내용, 레퍼런스의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놨으니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에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개요입니다. 제안회에서는 사업 배경 및 추진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전략을 설명하기에 앞서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자동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저희는 이제 제안 사업 배경으로 잡았고, 본 사업은 두 가지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저장 제작을 통한 데이터 수집, 변형, 적재를 강토로 하여 코트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코트라 자체 플랫폼 운영 자동화 및 업무 지속 지원을 통한 실시간 처리 및 데이터 관리를 용이하게 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차후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주체별로 나누는데, 처음으로 이제 코트라 대내적으로는 매칭 자동화 및 수출 지수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내부 업무 관리 체계 수립, 코트라 대외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선도하여 국내 기업 및 바이어의 만족도 향상, 국가 차원에서는 수출 기업 분야를 다양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본사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략적 키워드로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지속성, 자동화, 표준화, 확장성,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해놨는데, 이제 이 상세 설명은 다음 파트인 제안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인 제안 내용입니다. 사업 수행 전략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행 전략 키워드에 관한 설명을, 분석 환경에서는 실제 사업 수행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을, 수출 기업 바이어 매칭 자동화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지능형 모델에 관한 설명을, 기업 수출 지수 개발에서는 코트라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지수 및 방법론에 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및 지원 부문에서는 실제 코트라 사업으로의 적용 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했던 사업 수행 전략 키워드 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지속성과 관련하여 시범 사업 이후 코트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내장화를 목표로 삼고 있고, 자동화 측면에서 매칭 결과, 수출 지속 지수, 수출 중단 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대시보드를 통해 코트라 측에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표준화 측면에서 모든 수출 제한 및 서비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확장성 측면에서 소비재뿐 아니라 무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항목에 적극 활용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분석 환경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도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도커는 리눅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를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데 활용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 이후 배포하고자 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동이 되도록 합니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격리된 공간을 사용하기에 보안이 굉장히 뛰어나고, 여러 가지 분석 환경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묶어 실행하기에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서버 구축 없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물리적인 제약이 따로 없기에 본 사업에서의 서비스 독립성을 지켜 자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도커 이 컨테이너 안에 데이터베이스인 마리아 DB, 분석 환경 툴인 R, 그 다음에 아나콘다, 그리고 시바카 툴인 타블로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차후 사업 진행에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소스로는 코트라 내 외부 데이터, 그리고 설문 데이터로 현재 코트라에서 시행 중인 글로벌 기업 역량 진단을 활용할 예정인데, 이 데이터에 관해서도 차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능형 추천 모델 및 지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칭 자동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트라 내 외부 데이터를 통해 바이어 수출 기업과 매칭 관련 알고리즘을 생성하여 현 업무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모델을 구현할 것입니다. 현재 코트라 내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저희는 문제점으로 2가지를 꼽았는데, 첫째, 데이터 개별 관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해, 둘째,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인한 기준에 대한 정답성이 부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 등 지능형 분석을 통한 자동화 모델을 구현으로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수출 주체의 만족도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매칭 알고리즘 제한 배경을 3가지를 설정했는데, 수출 기업과 바이어 간의 정확한 사업 정의와 매칭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급변하는 해외 시장의 변화에 대응 가능토록 매칭 이력 데이터를 통해 보다 높은 정확도를 추구하는 매칭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매칭 이력 데이터를 앞서 언급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미래에 실현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국내 기업 및 바이어가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개별적 분석이 아닌 지능형 분석을 통한 자동화 모델 구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추천 알고리즘이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모델 고도화 방안으로 토픽 모델링의 한 종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저희는 기초 및 요건 정의로 추천, 매칭 자동화, 리뷰를 자세히 정의를 내렸는데,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를 위해 상위 N개의 추천 상품 목록을 생성하는 정보 여과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매칭은 추천 시스템을 통해 국내 기업에게 바이어를 혹은 바이어에게 국내 기업을 제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칭 자동화는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 리뷰는 매칭 이후에 각 주체, 즉 수출 기업과 바이어가 내린 정성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매칭 자동화는 수출 기업이 바이어에게 추천도가 높은 순으로 검색 결과를 페이지의 상단에 노출합니다. 이 리스트를 보고 각 주체가 링크를 클릭하고 클릭 이후 매치 성사 여부까지 포트라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진행, 그다음에 해당 과정의 결과들을 대시보드를 통해 포트라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협업 필터링, 즉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다음에 있는 이미지가 애니메이션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도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사용자가, 여기가 예측이 되어 사용인데, 이 사용자가 이 항목을 좋아할 것이냐 안 좋아할 것이냐, 이 사용자와 성향이 비슷한 이 두 명이 그 항목을 싫어했기에 결국 이 사용자도 싫어한다 라는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정량적 정보인 사용자들의 평가 점수에만 국한하여 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추가적으로 정보가 없는, 즉 신규 고객을 추천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콜드스타트 프로블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인 카카오에서는 루이스, 네이버에서는 에어즈라는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시스템 모두 협업 필터링에 근간을 두면서 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카오에서 멀티 안 되는 인깃을, 네이버에서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협업 필터링의 단점을 보완하고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로 하는 모델을 추가적으로 찾아봤는데, 현재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잠재 유인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잠재 유인이란 직접 관측할 수는 없으나 다른 변수들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는 유인이라고 합니다. 잠재 유인 모델은 토픽 모델링의 한 기법으로서 문서의 내용을 함축하는 단어 혹은 토픽을 추출 및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이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영어 문장이 나와 있고, 영어 문장의 각 단어의 토픽을 뽑아내서 이 토픽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끌어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주제가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 A가 태양의 후예와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사용자 B가 태양의 후예 그리고 그걸 바람에 분다라는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 A는 송중기라는 배우가 있었기에 이 두 개의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사용자 B는 송혜교라는 배우가 있었기에 이 두 개의 드라마를 시청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송중기 및 송혜교가 잠재 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차후 추천을 할 때 사용자 A에게 송중기가 연관된 것을 추천한다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지수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세운 지수 개발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출 지속 요인을 발굴. 둘째, 잠재 수출 중단 기업 사전 파악을 위한 수출 지속 지수 산정. 셋째, 잠재 수출 기업 모니터링 서비스로 수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 이러한 목표를 위해 수출 지속 가능성 지수화 모델을 수립하고 자체적 빅데이터 플랫폼을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기초 및 요건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주목하실 만한 점은 수출 규모에 따른 분류와 시작 지속 중단에 관한 정의입니다. 규모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초보가 1에서 50, 유망이 50에서 200, 선도가 200에서 500, 그리고 감소가 50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초보 기업이 0에서 50이 아닌 1에서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중소기업 진흥원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본 수출이 진행되기 전 수출 기업과 바이어가 이제 샘플을 주고받는데 그 물품의 총 금액이 $10,000 정도 된다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즉 $10,000 이하는 실제 수출 진행이 아닌 샘플을 주고받은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지속 중단에 관한 것은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내부 데이터로는 그 개인 관심 지역, 관심 품목, 기업 정보, 소비자 대전 정보, K기업 평가 등을 활용할 예정이고, 외부 데이터로 환율, 기저효과, 외부 기업 투자 여부, 기업 생산성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외부 데이터 선정 이유로는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은 이제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을 분석할 때 과거 시점의 특정 경제 상황을 호황 또는 불황 시 현재 경제 상황 분석 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 투자 여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출 지속 가능성이 늘어나고 외국 시장으로부터의 진출, 물품 판매 루트, 새로운 제품, 관리 노하우 및 생산 기술이 기업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수출 지속성이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생산성 같은 경우는 이 생산성을 이제 전체 매출을 투입된 모든 자원을 나눠서 측정을 하는데 이 생산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여유 자본을 기술 및 인프라 확보에 사용하여 수출 지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선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문응답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업 역량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데 이 진단을 통하여 수출 기업의 글로벌 마인드, 수출 인프라, 전문 인력 및 자금, 그리고 활용 현안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지수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지수 개발 방법으로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할 것인데, 첫 번째 로지스틱 회계고요, 두 번째 규칙 기반 분류, 룰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 지속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보시면은 결과값이 0에서 1 사이의 소수값으로 나오고 이 지수값이 나오면은 기업별 수출 지속성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값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 기업 혹은 지속 불가 기업 등의 구간을 분류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칙 기반 분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서 특정 결과가 발생한다. 즉 A 변수가 A 값이고 B 변수가 B 값이고 C 변수가 C 값일 때 가장 수출 지속성이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기법은 적용도와 정확도를 규칙의 적합성 척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데이터로부터 수출 지속의 근부정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들 노출, 변수로부터 규칙 생성 및 패턴 파악 등을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임의로 제작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나중에 코트라 측에서 실시간으로 최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보시면은 현재 이제 전반적인 상황, 코트라 수출 주체인 국내 기업과 바이어,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경제 상황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회사, 주 케이던스라는 이제 회사를 만약에 클릭을 하면은 그 회사의 현재 수출 지속 지수, 그다음에 이 95%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에 관한 데이터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지금 얼마만큼 들어와 있나를 설명해주고, 이것은 매칭 건수,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출 지속 지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및 지원 부분입니다. 모델 보도화 및 정교화를 위한 추가 필요 데이터 및 정의 및 수집 방안 도출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모델 업데이트 방안 및 외부 고객, 그리고 내부 사용자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 두 번째 대시보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체 모니터링 지원. 세 번째 코트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유지. 네 번째 HS 코드에 근거한 재화 서비스별 카테고리와 사업 범위 확장 시 참고 및 개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매칭 이후 직접 작성한 리뷰를 바탕으로 서비스 정교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 직접 작성한 리뷰를 바탕으로 서비스 정교화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이제 리뷰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이끌어내고 이 데이터를 다시 아까 말씀드린 협업 필터링에 사용을 하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 활용 방안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